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차세대 장미란 역도 박혜정 선수가 여자 최중량급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모두 32개 메달을 따내며 파리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야당은 사전 요청이 있었느냐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고 여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며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호정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지명했습니다. 안팎으로 시끄러운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고려한 인사란 평가가 나옵니다. 고령 논란으로 재선을 포기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업원들의 팁에 세금을 없애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해리스 부통령이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SK하이닉스 본사 안에 있는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허를 빌리거나 빌려준 혐의로 치과 사회이사와 의사 등을 입건했습니다. 어제 저녁 당진 영덕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통영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여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 13개를 따내 종합순위 8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폐회식이 열리는 대회 마지막 날 역도 여자 최중량급에서 박혜정이 은메달, 근대 5종 여자 경기에서 성승민이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총 메달 개수 32개를 기록했습니다. 금 13개는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에 이은 우리나라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이고 전체 메달 32개는 1988년 서울 올림픽보다 1개 적은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영수회담에 앞서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영수회담을 전후로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복권을 요청해온 바가 전혀 없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언급도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 사면 당시 향후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고 이번에 여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복권이 결정된 것이라며 법무부 사면 심사 과정에서도 이견이 없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의견을 종합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해야 한다는 의사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전 세종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지난 8일 사면복권 회의가 열리기 훨씬 전에 대통령실에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누구를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냐고 물어 이같이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와 함께 조국 대표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사면 복권 의견을 전해왔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물어서 이 내용을 전달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한 대표 측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대표가 지난주 여러 경로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은커녕 범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데 사면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당 대표로서 당내 여러 의견들을 전달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호정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또 대통령실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총장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는데 전현직 영부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고령 논란으로 재선 도전을 포기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사퇴 이유를 묻는 질의에 많은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그들의 선거에서 자신이 해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만약 대선에 남아서 계속 화두가 됐다면 진짜 방해가 됐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를 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팁에 대한 면세를 공약하자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해리스가 자신의 공약을 훔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언론과의 허니문이 끝나고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해리스가 자신의 팁 면세 정책을 베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는 자신과 달리 실제로 팁 면세 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녀는 역사상 가장 큰 증세를 제안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도 성명을 내고 따라쟁이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팁에 대한 면세 정책을 표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사업장 내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치과 사회의사 A씨와 의사 B씨 등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안에서 의사 면허도 없이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빌리거나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의사 B씨 등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당진 영덕 고속도로 청주분기점 부근에서 청주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절반이 불에 탔고 버스 기사와 승객 등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 두미도 인근 해상에서 40대 여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남 통영시 두미도 연등 인근 바다에서 47살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자에 따르면 섬에 혼자 온 A씨는 물놀이를 하다가 오후 4시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정 등을 동원해 자정까지 수색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고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이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여권발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누구를 사면 복권할지 물어와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때부터 복권을 염두에 뒀는데 여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결정이 된 것뿐이란 설명입니다.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측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나온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약간 다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로부터 먼저 광복절 사면 복권 대상 희망자를 추려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전 대표와 상의를 거쳐 김 전 지사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를 꼽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요. 사면 복권을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이고요. 이재명 전 대표도 전날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복권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피하려고 여권이 연막 전술을 펴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한 반면
한동훈 대표 측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전달해 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야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 논란의 당사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선 안팎으로 시끄러운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평가가 나옵니다. 심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 지명과 동시에 정부 과천청사를 찾았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임관한 심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힙니다.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함께한 인연도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보다 관심을 끄는 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의 관계입니다. 김 수석은 검사 시절 근무 인연을 계기로 심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검찰과 용산 사이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심 후보자가 당면한 과제로는 먼저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법안 등으로 외풍에 휩싸인 검찰 조직 안정화가 꼽힙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조직 관리에 강점이 있는 심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전현직 영부인 수사 등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도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전현직 영부인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한 총장 패싱 논란으로 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 갈등도 불거졌던 만큼 심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어떤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저녁 당진 영덕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통영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여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버스에서 시뻘건 불이 뿜어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연신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당진 영덕고속도로 청주분기점 부근에서 관광버스에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절반이 불에 탔지만 엔진에 열이 오르는 걸 본 버스 기사가 차를 세우고 곧장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에 있던 승객 20여 명은 불이 나기 1시간 전쯤 차량 고장으로 다른 버스로 옮겨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통영에선 40대 여성이 바다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미도에 혼자 입도한 여성은 물놀이를 즐기다가 오후 4시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구조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면 유리에 금이 가 있고 조수석과 뒷면은 유리가 떨어져 나가 차량 안이 훤히 다 보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인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업장 앞에 주차된 차를 망치로 부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현행법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이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부산 대연동 황령터널에서 달리던 2.5톤짜리 냉동 탑차에서 불이 나 한때 전포동에서 대연동 방면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분기점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울산 울주군 교동리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식당 유리창이 크게 깨지고 외국인 손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인천 소무이도 바닷가에서 실종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으며 해경은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의뢰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장의 호감 표시를 거절하자 퇴사를 권고받는 등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은 부당 대우들을 공개하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위증사범과 위증교사범이 50% 이상 급증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파리올림픽 마지막 날 포스트 장미란인 역도 박혜정 선수가 여자 최중량급에서 12년 만에 메달을 땄고 근대오종의 성승민은 아시아 여자 최초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2003년생 동갑내기가 값진 메달 2개를 추가하면서 우리 선수단은 파리 대회를 메달 32개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생애 처음 밟은 올림픽 무대. 박혜정은 인상에서 131kg,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용상에서도 168kg을 들어올리며 이렇다 할 위기도 없이 예약했던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체급의 절대 강자 중국 리원원을 넘진 못했지만 첫 올림픽의 메달, 두 번째 땐 금메달이라는 중학교 3학년 때 세운 목표에 맞춰 성공적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2004년 아테네부터 2012년 런던까지 금은 동메달을 모두 걸었던 장미란 문체부 2차관에 이어 박혜정은 12년 만에 여자 최중량급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또 8년간 암과 싸우다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메달을 바치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하는 거 알고 있고 엄마가 같이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합을 잘 마무리했어. 너무 눈물이 나. 근대오종 성승민도 세계 1위 이름값을 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15,000여 관중 앞에서 첫 종목 승마부터 300점 만점을 받았고 주종목 수영에서 전체 2위 기록으로 메달을 예감하더니 뛰면서 총을 쏘는 레이저런까지 무난하게 맞춰 동메달을 땄습니다. 성승민은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여자 최초로 이 종목 시상대에 섰습니다. 4년 뒤 LA에서는 머리카락 색깔처럼 금빛으로 바꾸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제 자신 자랑스럽고 정말 영광스러워서 지금 몸둘 바를 잘 모르겠어요. 동메달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하는, 더 노력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생 동갑내기 박혜정과 성승민이 폐회식 당일 값진 메달을 추가하면서 우리나라가 파리에서 따낸 메달 모두 32개가 됐습니다. 역대 최다인 88 서울올림픽보다 딱 하나 부족한 역대 2위 기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챔피언 안세영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쟁이 어떻게 결론 날 건지도 주목됩니다. 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안세영의 발언의 핵심이었는데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되면 개인 스폰서를 받는 것에 제약이 많아집니다. 협회가 지정한 옷과 용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니폼 특정 부분에 개인적으로 후원받을 수는 있지만 협회 후원사와 같은 업종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 브랜드에서 안세영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협회는 현재 메인 스폰서로부터 연간 29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선수 개인의 후원을 인정할 경우 협회 메인 스폰서 후원금은 줄고 대표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주니어 선수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타 선수도 충분히 대우하고 주니어 선수들의 육성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배드민턴 선수는 실업팀 입단 계약금이 7년간 최고 1억 원을 넘을 수 없고 고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도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연봉 상한이 없을 경우 비인기 종목인 실업팀 선수단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가 되어 광고를 찍어도 소속팀 광고 수익은 보통 연봉과 계약금에 포함됩니다. 광고를 찍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22살의 올림픽 챔피언 안세영의 바람입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운동만 잘해도 충분히 보상받고 그래서 다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번 기회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네, 금메달을 딴 직후 작심 발언을 했던 배드민턴 안세영에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한국에 돌아온 뒤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파리올림픽 폐회식 당일 현지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결산 기자회견에서 안세영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오해하는 게 있다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정리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기흥 회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마무리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편안한 그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이제 자세히 듣고 그걸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할 게 있으면 제도도 또 손을 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혹시라도 어떤 오해된 부분은 또 서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매일같이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이른 새벽인데도 벌써부터 흡터지근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더울까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35도 안팎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3도로 22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전 26도, 부산 25.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 35도, 광주 35도, 대구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더위 속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에는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기는 8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밤낮 없는 이 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기상청의 중기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말복과 광복절을 지나 다음 주까지도 밤에는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낮에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이번 주 후반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최고값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이 길게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안에 있는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허를 빌리거나 빌려준 혐의로 치과 사회이사와 의사 등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사업장 안에 있는 치과 의원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치과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와 자회사, 하청업체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구강 관련 직장 건강검진도 이곳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회이사 A씨가 이 치과를 사실상 운영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원장한테 급여가 지급이 안 됐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원장이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병 의원은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치과는 명목상 치과 의사 B씨가 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자금 관리 등 실질적인 경영 활동은 A씨가 주로 맡아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장 병원은 과잉 진료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진료비를 과잉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매출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했을 때는 발생하는 매출보다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보상해 주셔야 되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만 해도 될 걸 두 번, 세 번 한다거나. 경찰은 이 치과의 실제 주인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곳 역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치과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 등 모두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이처럼 사무장병원 의혹을 받는 치과는 SK하이닉스 안에 자리를 잡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치과가 건보공단에서 타는 보험금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경찰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면서 SK하이닉스 측이 해당 치과에 입주 특혜를 준 건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SK하이닉스 사업장 안에서 사무장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013년부터 여러 치과 의사의 면허를 빌려가며 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 진료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존재와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치과에서 진료를 본 환자는 5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기간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금은 3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규모 사업장 안에 입주해 있다 보니 경쟁 없이 손쉽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이 큰 경우에는 공단이나 보건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직장 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은 SK하이닉스 본사 정직원, 자회사, 그다음에 하청업체 직원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병원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워낙 오랫동안 사업장에 입주해온 치과인 만큼 SK하이닉스 치과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3년 단위로 SK하이닉스의 시설관리 자회사와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치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입찰 경쟁 없이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대기업 같은 데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굉장히 큰 사업장에 만약 들어간다면 계속적으로 비용은 둘째치고 이제 그 매출 또는 이제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측은 자회사 SK하이스텍에서 특별한 혜택 없이 계약을 맺고 연장해 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치과는 사업장에 입주한 개인 시설로 SK하이닉스 측의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에게 본토를 급습당한 러시아가 반격에 나서면서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밤사이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향한 보복 공습에 나섰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허를 찔린 본토 공격에 강력한 대응을 경고한 러시아. 밤사이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엔 폭음과 공습 경보가 끊이지 않았고 4살 어린이와 아버지 등 2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새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 57대 중 53대를 격추했다며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에는 북한산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4기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또 다른 고의적 테러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Одна з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сьогодні, на жаль, убила на Київщині 2 людей, батька з сином. 4 роки було хлопчику. 모처럼 사기를 끌어올린 우크라이나와 반격에 나선 러시아의 교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국경지대에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하고 탱크 등 보강 병력을 급파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침공 시도를 곳곳에서 격퇴하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과 무기를 공격해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장이 러시아 본토로 확장하면서 러시아 측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Раз прилет, два прилет, три прилет, а на 4-м полхаты разнесло. Мы вышли все в дыму. Конечно, это паника была возле подъезда. Это просто ужас. 접경 지역 러시아 주민 8만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현지 당국은 대피를 더 서두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개전 이후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최대 공격으로 일단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과 함께 2년 넘게 끌어온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인종차별적 가짜뉴스로 촉발된 극우 세력의 폭력 시위로 800명 가까이 체포되는 등 영국 사회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권력 강화로 폭동이 잠시 잦아들면서 인종주의에 반대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극우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계속 화염병을 던집니다. 지난달 말 발생한 어린이 3명 살해 사건 범인이 무슬림 이민자라는 가짜뉴스 때문에 영국 전역에서 이 같은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명 가까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300여 명이 기소됐습니다. 강화된 경찰력에 법원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면서 폭동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평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도 런던의 시민들은 소요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극우 세력인 영국 개혁당 당사 주변에서 항의 시위를 열었습니다. The majority of people in Britain are for a multicultural society and are against the violence of the racists and the fascists.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는 벨파스트와 리버풀, 뉴캐슬, 맨체스터, 버밍엄 등 전국적으로 퍼져갔습니다.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come out and show that we are a united city, that the city will not tolerate violence.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을 아끼던 국왕 찰스 3세도 성명을 통해 이들 시위대에 지지를 보내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영국 당국은 프로축구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훌리건과 우익 폭도들이 연계할 경우 다시 시위가 격화할 것으로 보고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영국에서 취업 유학하기 위한 외국인의 비자 신청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숙련 노동자 비자와 보건 돌봄 노동자 비자, 학생 비자 신청은 모두 35만 3,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줄었습니다. 이는 보수당 정부가 유입되는 이주민 수를 대폭 줄이겠다며 각종 비자 제한을 늘린 데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또 비자 제한 강화와 더불어 이민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사는 땅이 강제 수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수용권을 넘겨받은 민간 기업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강원도 홍천 농촌마을에 3,000제곱미터 땅을 산 A씨. 은퇴 후 농사 지으며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치단체로부터 A씨 땅이 관광단지 사업 부지에 포함돼 강제 수용 대상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땅 팔 마음이 없는 A씨는 황당합니다. 그냥 한 몬드 연락도 없이 응? 왜 강제 수용하겠다는 이런 공문을 받으니까 아유 황당합니다. 이제 너무 황당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제기하고 이제 했죠. 해당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민간 사업자가 500만 제곱미터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는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하고 토지 강제 수용권을 내줬습니다. 골프장을 포함해 숙박시설과 전시장, 공연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당시 업체는 자금난으로 골프장만 짓고 부도가 났고 국내 한 대기업이 이를 인수했습니다.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익과 상관없는 골프장만 운영 중인 상태. 그런데 최근 인수기업이 관광단지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다시 사유지 수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지 수용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대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자치단체가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돈 되는 골프장만 짓고 관광단지는 또다시 무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업체는 땅 주인들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지 99.9% 샀고요. 이분들 빼놓고 약 2,000평 남았어요. 세 분이 합쳐서 2,000평인데 이분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진행하다 이런 부분들이 찾아주지가 안 되니까. 강원도는 주민 이의 신청을 받은 뒤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 강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막바질 피서가 절정인 요즘 밤마다 해수욕장이 무질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술판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또 금지된 폭죽놀이가 기승을 부리는 등 무법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양심이 버려진 해수욕장 밤 풍경을 송세혁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자정 무렵 강릉 경포 해수욕장. 백사장은 거대한 술판으로 변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도 합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 앞에서 보기 민망한 애정 행각도 벌입니다. 사방에서 폭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집니다. 폭발음에 화들짝 놀라기 일쑤고 매캐한 화약 냄새는 코를 찌릅니다. 폭죽 불꽃이 위험천만하게 피서객들 사이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해수욕장은 흡연 금지 구역이지만 버젓이 담배도 피웁니다. 안 하시고 알겠다고 해놓고 이제 저희가 사라지면은 그냥 해놓고 이제 도망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피서객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 먹다 남은 술과 안주 등은 그대로 남겨둔 채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모래사장 곳곳에는 쏘고 버린 폭죽 껍데기가 즐비합니다. 피서철 경포 일대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7톤에 이릅니다. 해수욕장에서 쓰레기 투기와 폭죽 사용, 흡연 등을 하면 해수욕장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려면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뭔데 이거 알려주려고 그냥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은 수가 없어요. 지자체와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가 밤마다 계도 위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휴식처가 돼야 할 해수욕장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무질서. 일부 피서객들의 삐뚤어진 피서 문화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평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중국 황토 고원에 역대 최대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차량 200여 대가 흙탕물과 함께 휩쓸려 내려와 하룻밤 사이 마을이 폐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비상등을 켠 차들이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막다른 골목엔 차량 200여 대가 뒤엉켜 폐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感觉天就开窟窿了，人都过不去嘛。水和泥最起码有2米高呢，天来太猛了，所以就把车全推上去了。 구조대원들은 가슴팍까지 차오른 진흙탕을 헤치고 승용차 지붕 위에 몸을 피한 주민들을 구출합니다. 再往里边走的时候，里边还有一辆车，车顶上坐着3个人，而且他在一个水面上漂着。我们又过去把那3个人救出来。 황토 고원지대인 중국 산시성 예난 일대에 최대 179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 넘는 비가 하룻밤 사이에 쏟아진 겁니다. 的影响，8月8日20时至8月9日凌晨5时，延安志丹县遭遇了区域性大暴雨和局地最大降雨量突破历史极值。 철교를 집어삼킬 듯 넘실대는 황허. 중장비마저 장난감처럼 떠내려옵니다. 중국의 나이아가라로 불리는 후코우 폭포도 폐쇄됐습니다. 비구름은 간수성과 내몽고를 거쳐 동북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로 중국에선 7월에만 328명이 숨지고 이재민 2,639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건물 파손과 농경지 피해 등 경제 손실은 14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020년 도쿄, 2024년 파리에 이어 다음 올림픽이 열리는 2028년 개최지는 미국 LA입니다. 기후 위기 속 올림픽 개최지의 더위는 해가 갈수록 대회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개최 시기를 굳이 한여름으로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기후 올림픽을 표방한 파리올림픽. 에어컨 대신 물 순환으로 건물 기온을 낮추고 선수 식단을 채식으로 구성하고 센강의 수질을 개선해 경기장으로 사용했습니다. 100년 전인 1924년 파리올림픽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 평균 기온이 100년 전보다 3도 넘게 오른 데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은 30도가 넘는 폭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높은 습도와 대기 불안정으로 100년 빈도의 비가 2년 주기로 내릴 정도로 기후가 변했습니다. Flip the coin and hope for a dry season, and it turned out to be the rainiest in the last 30 years. And someone should have expected this, and I'm sure that they had an idea that this was likely to happen, or 50-50, but they gambled, I think. 선한 의도를 지키려는 주최 측의 고집과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는 기온과 습도, 피해는 선수들이 보게 됩니다. 영국 지속가능 스포츠협회가 도쿄올림픽 이후 선수 20여 명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대회 기간 찜통더위로 두통과 오한, 무기력증이 일상이었다고 증언한 선수. 더위에 대비하려고 얼음 목욕을 하다 햄스트링이 여러 차례 찢어졌다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합니다. 5명 중 1명이 열 스트레스 관련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하계 올림픽이 늘 한여름에 열린 건 아닙니다. 1964년 도쿄와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은 10월에 열렸고 1988년 서울 올림픽도 추석을 낀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턴 남반구의 시드니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모두 7, 8월 한여름에 열렸습니다. 미국 미식축구와 유럽 프로축구 시즌을 피하려는 방송사의 사정 때문인데 방송사 중계권료는 올림픽의 가장 큰 수입원입니다. 다음 올림픽이 열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여름 날씨도 심상치 않습니다. 2020년에는 이상고온으로 대형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했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구도 지키고 선수도 지키기 위해서는 도쿄와 파리가 주는 교훈을 짚어봐야 할 겁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제5호 태풍 마리아가 오늘 일본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에 상륙해 많은 비를 뿌리면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태풍 마리아는 태평양에서 세력을 유지하며 도호쿠 지방을 향해 북서진 중으로 도호쿠 지방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산사태와 침수, 하천 범람 등의 각별의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규슈 남부 기리시마산에서 지난 8일 미야자키현 동부 해역 지진 이후 지진 활동이 늘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경계에 있는 기리시마산 가라쿠니다케 부근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늘어났습니다. 어제 새벽 2시 32분에도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해 주변 지역에서 경미한 흔들림이 감지됐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소규모 분출 현상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런던 곳곳에 동물 시리즈 작품을 남기고 있는 예술가 뱅크시가 이번에 물고기떼를 그렸습니다. 뱅크시는 런던 금융지구 시티 오브 런던 러드게이트 일의 경찰 박스에 물고기떼 그림을 그려 마치 수족관인 것처럼 표현했는데요. 뱅크시는 지난 5일부터 런던 각지에서 동물 벽화를 공개하고 있는데 염소와 코끼리, 원숭이, 늑대, 펠리컨, 고양이가 차례로 등장했고 이번 물고기떼가 7번째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가 무너져 최소 21명이 숨졌습니다. 캄팔라시 당국과 적십자사는 붕괴 현장에서 14명을 구조했고 중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전 중인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피난민 200명 이상이 인접한 방글라데시로 피난하기 위해 양국 사이를 흐르는 나프강을 건너려다가 다른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폭격과 드론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에서는 나프강 강가 근처 도로에 성인과 어린이 시신 수십 구가 널려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으로서 오래전부터 탄압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계적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배출한 서울예고에서 개교 71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음악 콩쿠르를 개최했습니다. 제2, 제3의 조성진, 이윤찬을 꿈꾸는 청소년들 가운데 대상은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이번 콩쿠르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쇼팽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조성진. 벤 클라이번 콩쿠르 역대 최연소 우승 임윤찬. 세계적 스타가 된 두 피아니스트의 공통점은 각각 서울예고, 예원학교, 같은 재단의 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술 인재의 산실인 서울예고가 처음으로 음악 콩쿠르를 주최했습니다. 초중고 대학생 등 850여 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무대에서 전체 대상은 첼로 연주를 한 중학교 3학년생에게 돌아갔습니다. 꿈과 상상을 선물해주는 음악가가 되고 싶고요. 그 뒤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음악가가 너무 되고 싶습니다. 서울예술학원을 이끄는 이대봉 이사장은 1987년 당시 서울예고 2학년이던 막내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 학생들을 용서하고 구명운동을 펼친 이야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2010년에는 부도 위기에 처한 학교 법인을 인수해 국내 최고의 예술학교로 성장시켰습니다. 개교 70년을 맞은 지난해 1000석 넘는 공연장과 전시 시설을 갖춘 서울 아트센터를 개관했는데 이곳에서 최초의 콩쿠르를 연 겁니다. 성악도나 기악도나 그런 우리 피아노나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꽃피필 거면 이뤄내야죠. 세계 3대 콩쿠르의 버금가는 훌륭한 국제 콩쿠르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이 이사장. 또 하나의 깊은 바람은 그저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닌 인성이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는 것. 그래서 다시는 학교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착한 말을 하고 항상 웃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가 되라. 절대 다툼이 없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법을 어겨왔던 하이브와 YG, SM, JYP 등 4대 K-팝 기획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멋대로 줄이고 또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이른바 언박싱 영상이 없으면 교환, 환불도 안 해줬는데 팬심을 악용한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아이돌 공연 관람에 응원봉은 필수입니다. 스타의 얼굴이나 이름을 담은 기념품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팬 덕분에 K-팝 굿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YG, JYP, SM엔터 이 4대 K-팝 기획사의 굿즈 판매 자회사 매출은 연간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 사이트를 조사해보니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일단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멋대로 줄여놨습니다. 소비자는 단순 변심이라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하자가 있으면 3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업체들은 하지만 하자가 있더라도 7일 이내에만 접수 가능하다고 표시했습니다. 배송 중 물건이 분실됐을 때도 30일이 넘으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표시해왔습니다. 음반이나 도서, DVD 등을 제외하면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컵에도 포장을 훼손하면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표시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 입증 책임은 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구성품이 빠졌거나 제품 불량일 때도 개봉 동영상, 이른바 언박싱 영상이 없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해왔습니다. 물건에 소비자의 이름을 새기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표기하며 청약 철회를 제안해왔습니다. 공정위는 4대 K-팝 기획사의 굿즈 관련 자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에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 행위를 적발,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K-팝 기획사들은 굿즈를 만드는 수급 사업자에게도 갑질을 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팝 수준은 세계적으로 도약했지만 상도덕은 아직 미흡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앞서 해외 증시를 그래픽으로 전하면서 현지 시각 금요일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지난밤에는 해외 증시가 휴일로 개장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네, 뉴스타트 3부는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